자, 오늘의 약세 섹터 살펴보죠. 아마 조선주들 같은 경우가 조선하고 원전 같은 경우가 들어있겠죠. 네, 조선, 자동차, 원전, 강관. 자, 항공기 부품은 약세에 들어가 있는데 또 이쪽에 지주사에 있는 항공 지주사에 있는 한신칼은 또 올라 들어갔죠. 구분돼 가지고 뭐 이건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고요.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자동차 이거 볼 거 없고요. 강관 이것도 볼 거 없고요. 가장 핵심은 강관주들은 조선 기자재가 밀려오면서 같이 내려간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조선 기자재와 원전입니다. 원전. 그러니까 원전은 아까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BHI도 분석을 해드렸고요. BHI부터 노려라 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에 이제 설명드렸던 거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기간 조정, 이거 못하다 한 석 달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이거 이제 끄트머리 들어가게 되면 이 뒤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씩 콕 더 누르는 흐름이 나와요. 이거 앞쪽에서. 그래서 당시에도 예를 들자면 다른 종목들 하나 에어로 같은 종목들 가지고도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기간 조정의 성격의 흐름이 이렇게 쭉 박스 재정이 진행되고요. 이거 예전 저 앞쪽에서도 보면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었던 얘기죠. 이렇게 하다가 아래로 이제 빡 이렇게 깔아서 눌러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돌리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앞쪽에 하나 오션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기간 조정 성격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꼭 한 번씩 더 눌리는, 이렇게 빡 깔아 누르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이렇게 빡 깔아 누르는 거, 요거 나오는 거, 요거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요거 돌리기 전에 한 번 정도 더 깔아 num기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요거 나오게 되면 이게 이렇게 또르륵 받아버리는 얘기입니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더 받아버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는 따라 들어갈 필요 없다, 기다리라고 계속해서 얘기 들고, 밑에 쪽으로만 이렇게 표시해놓고 위에는 지금 아니다라고 다 매도까지 가지 말라고 지금 일부러 파란색으로 이렇게 화살표까지 다 때려놨잖아요. 들어가지 마시라고 때려놨지 않습니까? 밑에 쪽으로 화살표 연락에 쳐놓고. 그러니까 왜 들어가가지고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고 계시냐고 다 알려드리는데, 이런 종목들 올라오는 거 다 잡아드렸으면 당연히 그 다음 전기 같은 경우도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오션 이런 거 이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두산 에너빌 전에 하나오션에서 이렇게 설명드렸던 이론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오션도 직선으로 이렇게 쭉 달려들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75,000원 목표로 때리고 들어갔었죠.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이거 사지 마라 밑에 들어오면 사라, 사지 말고 밑에 들어오면 사고, 이게 계속 했던 거 다릅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위로 당겼다 누르냐, 그냥 밑으로 살짝 깔았다 눌러내요.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는 당겼다 누르는 게 아니라 깔아 내렸다가 돌리는 형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거 이런 흐름이 들어오고, 현재 흐름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물 압박, 매도 압박을 덜 받는 BHI서부터 노리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 일단 이 두 종목을 한 거야. 나머지는 손대지 마세요. 그래서 굳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갈대로 종목은 S&T 에너지 정도, 요 정도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순서상으로 친다라고 하면 원전하고 전력하고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은 쪽으로 원래 묶이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구조 상황에서는 여기 같은 경우는 더 세죠? 계속 버티고 있죠?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더 낮은 주가에 놓여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 가지고 한 세 종목 정도만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쪽 라인에서는. 그리고 이쪽보다는 계속해서 얘기 드리면 전력이 먼저 돌 가능성이 커요. 전력이. 그래서 전력 쪽 요거 일단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전력이 돌면 곧바로 원전도 따라서 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삼형 엠텍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이제 쉬어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8% 나오고요. 그 다음 후발 들어갔던 애들, 요런 애들 지금 뭐 7%씩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죠.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도 지금 5.28 떨어지고요. 쭉 떨어지고 빠져나오고, 이제 이런 그림들 그리지 않습니까? 파인베스트 1 같은 종목들도 뚝 떨어져서 나오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일단 요 종목부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일단 그려드리겠습니다. 요거하고 오리엔탈 전공, 요쪽 종목들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얘들 다 보게 되면 자동으로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오리엔탈 전공이 스타트, 다시 삼형 엠텍이 스타트에서 눌려 들어갔던 자리가 이 자리니까요. 기초반등선 여기서 일단 세워주고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쪽에서 쭉 치고 올라 들어오고 있는 요거 추세 라인,
고가 뚫고 들어가는 이쪽이 저가의 흐름이 되게 되니까요. 이거 38선 이 자리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건 뭐 덮어놓고 사야 되네요.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1차적인 흐름으로 친다 그러면 요 정도로 면 15% 나오죠. 생각나십니까? 추세 강세로 미쳐든 날려 들어갔던 종목의 1차 저가 매수 퍼센트는 몇 퍼센트? 딱 저 퍼센트가 룰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 케이스의 경우도. 이거잖아요. 예? 이거 퍼센트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퍼센트가 좀 들리고요. 바이오를 제외한 제조업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2%입니다. 고가에서 조정받는 퍼센트. 자, 이렇게 신고가로 미쳐 날뛰다가 주가 늘려 들어가는 퍼센트는 1차 조정의 퍼센트는 거의 다 5% 구간에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지금 고가 대비 20%를 계산해 볼까요? 지금 16,400원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게 15%라 그러면 오늘 저가 정도 수준이 딱 15% 정도 수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5%에서 2.35, 2.5% 정도, 요게 이제 15% 수준이 되는 거고요. 16,400원에 20%면 3,300원 정도 나오죠. 3,300원. 그러니까 13,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수준에 여기 들어오면 예, 중간 자리죠. 요 정도. 요 정도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요 자리에서는 우선은 조금 쉬시고 우선 보시고 요거 이 기초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면 받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리엔탈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오리엔탈은 지난번에 주가 이렇게 쭉 들어갔을 때 이때 자, 저 매도 들어갑니다 라고 선제적으로 먼저 매도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섹터들의 경우는 1차 먼저 트레일링 스탑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차로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그림이 나온다 해서 옆에 이렇게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그래서 이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위에서 들어오지는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로 들어가거나 고점도 그냥 여기서 그냥 단발로 쭉 떨어지는 케이스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서 1차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 들어간 다음에 지금 다시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고가에서 지금 딱 15% 들어왔죠. 그러니까 현재 자리 여기가 1차 우선 매수 지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면 이제 20% 자리가 이 정도 수준 될 겁니다. 13,300원 곱하기 0.2 하면은 1,330원 1,300원 2,700원 정도 됩니까? 2,700원? 그러면 1,600원 정도 되죠. 이거 딱 요 자리, 딱 38선 여기 딱 그대로 걸리네요. 16,000원. 뭐 간단하게 계산 나오네요. 이거 거의 이 정도 라인에서 돌려지게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짧게 구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건 이제 반 팔고 남았던 물량이 있죠.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요거를 일단 팔고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놔둬버린 상태로 잡고 들어가 추가로 저가에서 놔두고 잡고 들어가는가 이제 요 고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 고민만. 그렇죠? 조선주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이제 보유를 해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계속해서 가지고 쌓아 있어야죠. 이제 쌓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들어가고 어느 정도를 남겨둘 것이냐 이제 그거만 고민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짧게 스윙 들어가는 위치는 바로 이 위치거나 바로 이쪽 아래 여기서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지는 이 형태의 시세가 나올 수 있다. 내일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3일 조정이니까요. 이제 여기는 이틀 조정이고 삼형현택의 3일이었고 뭐 이렇게 지금 대략 제가 앞에서 친다 그러면 이틀 3일 이렇게 조정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찌르고 내려 들어갔다가 골이 다는 형태라 그러면 그거는 그냥 잡고 들어가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잡고 들어가서 일단 짧게 우선은 짧은 스윙으로 노리고요. 짧은 스윙 노리고 이제 그 다음 전개에서는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 앞쪽에서 얘기드린 것처럼 이런 건 내려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차익 실어놓고 쉬어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단기로 상승폭이 너무 커서 기간 조정 성격 이전에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부터 진행이 되어야 된다. 요거 살펴보시고. 자, 전체적으로는 지금 방향을 이렇게 짚어드렸죠.
방향을 이렇게 짚어서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요거 매수 타이밍 같은 거 잡는 경우는 오르고에 들어와서 도움 받으시면 되죠. 오르고에 들어오셔서 농심홀딩스가 상한가까지 들어갔네요. 습가락 언제는 자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아까 25에서 결국 상한가까지 모양이네요. 그런 거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초짜 여러분들은 손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런 거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고지하고 싶으면 자, 오르고 있는 더 뛰어난 전문가들 이걸 물고 늘어야 되는 타이밍인지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자르고 빠져나야 되는 건지 이런 거 다 잡아드린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도움 받고 들어가시고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정확하게 실시간으로는 저희가 전재투자TV에서 미리 예측을 해서 드리긴 해도 실시간으로는 잡아드리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도움받으려면 오르고의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이렇게 미리 그림을 이렇게 다 잡아드리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타이밍에서 이제 꼬리 잡고 들어가야 되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잡고 들어가야죠. 이런 거 그렇죠? 네, 이런 거 방향을 미리 정해 들어가지만 이거 다 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 다양한 접근 방법이 다 틀려요. 재료주 중심으로 단타 치는 분, 테마 중심으로 단기 매매 공략하는 분, 세력주 중심으로 단기 공략 들어가는 케이스 이렇게 다 드리는 겁니다. 각자 주 전공 분야 따로 있고 접근 방식도 다 따로 있고 이렇게 쭉 갈라져서 24명인 겁니다. 이게 모두가 다 똑같이 한인중공업 하이닉스 가자 대박 이렇게 외칠 것 같으면 전문가가 24명씩이나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되지 뭐하러? 누구나 다 아는 종목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한두 명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각자 다른 접근법으로 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쪽에 지난 4월달처럼 주가가 와장창 깨져가지고 다 깨져 내려간다 라고 하더라도 틈새 테마 중심으로 세력주 중심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이익이 날 수 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 4월달 같은 경우는 다 빼놓고 대선주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잖아요. 대선 관련주.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 당선되고 주가 개박살 날 때는 트럼프 정책 수혜주, 그렇죠? HBM, 우리 기술 투자, 뭐 이런 식의 트럼프 정책 수혜주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시장 망가지는 것 같은 경우도 틈새로 여러분 계좌 메꿔 드렸고 오히려 단타주들 같은 경우는 더 좋다고 박수치고 난리치게 만들었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런 것들 구분을 잘 해 두셔야 시장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건 관계없이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선 사야 되는 거는 추천주 같은 거 그거 우선 거기에 급급하지 마시고요. 추천주는 네가 방 다 들어가시면요 하루에 추천주 10개씩 나와요. 너무 많아가지고 탈릴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우선 전문가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느냐 요거부터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부터 그러니까 쭉 살펴시고 구분을 이렇게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나하고 또 그 중에서도 또 많이 맞는 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트로 방향이 다르게 전개되는 이런 거 하는 거 쭉 차례대로 이렇게 해두시는 겁니다. 재료주 전문가, 테마주 전문가, 세력주 전문가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나하고 잘 맞는 그 외에 전문가 그 다음에 특기 전문가 반도체를 겁나게 잘하시는 분, 바이오 겁나게 잘하는 분 이렇게 딱 받쳐놓게 된다면 하루 종일 떼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최근 정세 같으면 그렇죠. 그럼 밀리는 장세 같은 경우에서 또 밀리는 장세에서는 틈새 테마 개별 세력 테마 이런 거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메꿔주고요. 주도주로 가는 쪽에서는 이 주도 대형주 주도주 코끼리 아저씨 같은 거 코스피 대형주 많이 다루는 분이죠.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다시 돌아 나오는 흐름에서 크게 수익 내주고.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방향을 제시드리면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더 먹어가야 그래야 수익률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르고 제대로 활용하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고 제가 문 다 열어드린 거잖아요. 문 다 열어드렸으면 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제대로 크게 들이셔야지. 이런 때 크게 돈 못 벌려면 언제 벌겠냐는 얘기입니다. 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